네, 2016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 또 행복한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아쉽고 서운한 마음까지 아주 다양하고 미묘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마음을 아름다운 시로 달래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시를 품은 수요일 코너입니다. 시품수 박준 시인 오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더 소년처럼 하고 오셨어요. 네. 나날이 그렇게 어려지면 어떡해요. 해가 지금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인데. 네. 고맙습니다. 너무 좋고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박준 시인은 어떤 게 가장 행복했던 일로 기억이 되나요? 돌아보고 헤아려보면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고 주로 밤에 시를 쓰거든요. 근데 네. 밤부터 시작하면 주로 새벽이나 아침 돼서야 이제 한 편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시 한 편을,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쓰면 그렇게 행복을 해요. 근데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시가 써지니까, 네.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시가 써지면 되게 행복한데, 그 행복한 순간이 길진 않아요. 다음날 보면 내가 고작 이걸 써놓고 어제 좋아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나 하고 나면 순간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축복이겠죠. 또 일이 잘 됐을 때. 네. 또,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좀 이게 추상적인 질문이자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한테요? 어려운 네, 질문 저 답 못해요. 같은 질문입니다. 김명수 아나운서님께서는 올해 어떤 기억이 행복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무엇보다 지금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합니다. 네. 정말로. 네. 예. 정답이지만 일반적인 답이죠. 일반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방송이 또 오랫동안 쉬었었고 네. 또 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늦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네. 정말 이 중년에 또 네. 하고 싶은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2016년을 보냅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을 취소해야 될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네. 제가 시를 써서 행복할 네. 때처럼 그렇죠. 같은 과정의 행복을. 네, 전 정말 그래서 행복하고요. 네. 우리 이 당신의 전생이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네. 저처럼 이제 공백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시는 분들께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언제나 이렇게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꾸준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 제가 올해 체험으로 느꼈거든요. 네. 함께 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질문해 주셨는데 답이 너무 길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뻔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네. 네.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한 사람이 네. 있다면 떠오르시는 분. 제가 다방면으로 모자란 사람인데, 네. 제가 이 저의 모자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그리고 고요하게 지켜봐주고 있는 아내에게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네. 사랑하는 아내. 이 모자람을 성급하게 채우려고 하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켜보는 거죠. 모자라구나 이렇게. 아내분이 아주 훌륭하시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되다 보면 그냥 또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시간이 가는구나 하다가도 네. 해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쯤, 이맘때쯤이면 그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또 선물 받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고도 하고, 네. 또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고 오는 그 세월은. 자, 그런데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시를 품은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처럼 가는 세월을 어째 막을 수 없는데, 막지 못할 바에야
보내자라는 마음으로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네. 이게 어린 당나귀 곁에서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인데요. 네. 시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김사인님의 화양연화. 네. 네, 오늘 우리 박주인 시인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화양연화 김사인.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이나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엔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주지 않지 어느 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눈 멀고 귀 먹은 시간이 곧 오리니 겨울숲처럼 더는 아무것도 애달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겹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 모르는 온우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와, 잘 들었습니다. 김사인님의 화양연화 우리 박준 시인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왠지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애잔하고 짠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담았는데 네. 눈물겨운 날들이 내가 보낸 나와 함께 지낸 눈물겨운 날들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잘 가서 꽃장화 신고 물장난치면서 그때는 눈물겹지 않게 살아라라는 마음도 있고요. 비움.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렇게 비 오고 나서야 새로 맞이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슬픔의 감정이든 기쁨의 감정이든 무엇을 비워야지 또 다른 슬픔이든 또 다른 기쁨이든 올 테니까요. 그렇게 보내고 다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네. 나누고 싶은 시 김사인님의 화양연화 전해주셨는데 영화로도 있잖아요. 네. 화양연화. 이 화양연화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시절을 네. 뜻하는 사자성어니까요.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로도 유명한 네, 것입니다. 예전에 봤는데 네.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에서도 하더라고요. 무료 영화. 네. 그 요즘 다시 한번 아이들은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 가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화양연화 하면 그 그룹이 부른 노래를 떠올리더라고요. 저만 네. 해도 영화를 떠올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세대가 바뀌니까 또 이제 영화를 떠오르는 세대, 또 노래를 떠올리는 세대가 이렇게 나눠지는군요. 맞습니다. 자, 올 한 해 보내면서 이제 그 매해 또 교수들이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네. 군주민수?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군주민수라고,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란 뜻입니다. 강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가 아마 이런 민중의 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우리 박준 씨는 올 한 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인인데 아직 시민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시인이 되는 법은 뭐 등단을 하면 되고 신춘문예 당선되면 되고 또 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책도 읽고 수업도 받으면 시인이 될 수 있는데 시민이 되는 것은 어디 알려주는 데가 쉽게 없죠. 네. 근데 저도 오늘 그 올해 한 해 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네. 그 종종 함께 따라가서 그분들에게 시민이 되는 공부를 좀 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네. 정말 그 군주민수. 네. 정말 생각해보는 그런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올 한 해 특히.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 때도 또 활약한 그 시인이 떠오르네요. 네. 예. 우리 도종환 시인 네.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네. 예, 도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오늘 특히 박준 시인이 낭독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담쟁이라는 시가 떠오르거든요. 네. 네. 요 시도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시기와 아까 말씀해주신 군주민수와도 가장 밀접하게 연상되는 시인데요. 벽의 담쟁이가 벽을 넘는 법을 잘 관찰했던 시인의 눈으로 다시 현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지점에 대해서 잘 쓰여진 시 같습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명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자신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님의 담쟁이, 박준 시인의 낭송에 이어서 박광현과 김건모가 함께 부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시를 품은 수요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또 오늘 박준 시인께서 함께 하시면서 네. 추천 시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사모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들 때마다 아쉬움이 많은데요. 다시 오는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글판에서 우연히 보고 찾아봤던 시입니다. 하시면서 추천시를 주셨는데 바스와바 쉰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좀 낭송을 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이 폴란드 시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폴란드 시인이고 96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한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 시인인데요. 네. 이 시인도 아까 담쟁이처럼 사회현실을 잘 담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스와바 쉰보르스카 추천하신 분의 시를 두 번은 없다. 네. 이 시를 우리 박준 시인의 낭송으로 들으면서 네. 오늘 또 시를 품은 수요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다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좋은 음성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네. 두 번은 없다. 쉰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